어느 날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집니다. 혹은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내 경계를 함부로 넘으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살다 보면 친절한 사람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례함을 내뱉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무례한 사람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의 문을 열어볼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거칠고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비난을 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며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무시한 채 함부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무례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심리.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들은 남을 낮춰야 자신이 더 돋보인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도 농담이었어요 라고 가볍게 넘기거나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고도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되려 상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둔감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례함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남에게 푸는 사람. 이들은 내면에 쌓인 불만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난 후 짜증이 난 상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괜한 화를 내거나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실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명확해집니다. 1. 말로 공격하는 사람. 이들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때로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의 외모나 성격을 지적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지배하려 하며 상대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경계를 넘는 사람. 이들은 무례한 질문을 던지거나 상대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산이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하거나,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도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려 합니다. 상대의 사적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남을 이용하는 사람. 이들은 상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감정 쓰레기통처럼 상대를 이용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간절하게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이 도움을 줄 때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4.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험담하고 흉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부정적인 기운을 조성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동조하면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악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무례함은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며 때로는 유머로 넘기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반면 어떤 사람은 무례하고 예의 없는 태도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말로 공격하거나 상대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며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의도대로 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기본 원칙을 알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양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들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작은 불씨를 끄듯이 분노를 잠재운다. 누군가 거친 말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한다면 이에 화를 내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라고 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면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 말투는 불쾌하네요. 혹은 이런 방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자극하기 어려워집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기.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상대가 거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특히 무례한 부탁을 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거절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거절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영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직접적인 반박을 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런 말은 불편하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가 내 사생활을 캐묻는다면 제가 꼭 답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법은 상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피하기.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면 결국 나만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운 강물과 싸우지 말고 조용한 길을 찾아라. 무례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꼭 그들과 직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대신 내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례한 동료가 계속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나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상황에서 정색하기보다는 유머로 넘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유머는 공격적인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가볍게 만들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이긴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다. 유머는 가장 강한 방패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며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면 정색하며 거절하는 대신 오, 이건 인터뷰인가요? 라고 농담처럼 받아치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럼 다음엔 제가 부탁해도 되겠죠?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부담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머는 상대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상대가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무례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들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며 때로는 유머로 넘기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말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면서도 웃으며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로 반응하기. 무례한 말을 듣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비꼬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거나 와, 정말 독특한 시각이시네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무례하게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되묻기로 되돌려주기. 무례한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불쾌한 말을 던질 때 정색하고 맞받아치는 것보다 되묻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무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상대가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왜 궁금하세요? 라고 웃으며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나 스타일을 평가할 때는 상대가 오늘 옷이 좀 별로인데 라고 말하면 제 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웃으며 받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황할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무례한 말을 쉽게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진지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유머를 섞어 대응하면 상대가 당황하면서도 무례함을 멈출 확률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충고를 할 때는 상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면 오, 인생 코치시군요.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웃으며 받아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평가를 할 때는 상대가 넌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면 그럼 좀 덜 예민하게 반응해 볼까요? 안 되겠네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유머를 활용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상대에게 경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묵과 미소로 무시하기. 때로는 말보다 강한 대처법이 침묵과 미소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불쾌한 말을 던졌을 때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미소로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내 평온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악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대신 나의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응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내 에너지를 지키는 법.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나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지혜로운 대응법을 통해 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에게서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례한 말을 깊이 새기지 말기. 무례한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고 때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례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문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너무 예민해라고 말한다면 정말 예민한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 됩니다. 무례한 말은 본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조절하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례할까? 내가 이해시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지 말라.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 감정과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그들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아냥거리며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한 태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넘기면 됩니다. 또 직장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며 당신이 한 일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과 심리 조작에 속지 않기. 무례한 사람들 중에는 교묘하게 심리적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도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탓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해놓고도 그냥 농담이었어요 라며 문제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당신은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면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합니다. 상대가 그냥 농담이었어라고 말하면 저는 재미없었어요. 이처럼 내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상대가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때 내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사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친구와 함께하면 향기로운 꽃처럼 삶이 향기롭다. 무례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따뜻한 말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그들과 싸우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누군가 내게 독을 주려 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그 독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깊이 새기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의 평온함이 곧 승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